안녕하세요. 미는 공대에서의 수업이 끝나고 한국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한 번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유럽 교환학생을 하면 학교 수업은 잠시 내려두고 유럽 각국을 호화롭게 놀러 다니는 게 국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학년 때 수업을 조금 듣고 계절 학기를 안 들은 업보가 있어서 독일에서도 많은 수업을 들으며 죄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놀러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업은 적게 들으면 들을수록 최적해에 가깝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러 다니러 교환학생을 갔는데 수업은 수업대로 꾸역꾸역 들어야 한다니 이것 참 불행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한 줌 남은 기억을 되살려 미넨 공대에서의 수업의 내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 공대는 수업의 종류가 서울대학교보다 많습니다. 한 학기에 전공 강의가 200개 넘게 열립니다. 이 중에는 이론만 가르치는 수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취직할 때 쓸모가 있는 실전에 초점을 둔 수업도 많습니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강의에 수강 제한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종류의 다양성의 차원이 다르니 적당히 무난해 보이는 거로 골랐습니다. 제가 들은 과목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딥러닝의 기초 과목은 딥러닝의 기초를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다른 거 가르치면 좀 이상하겠죠? 현지 학생들은 이 과목의 수강 성적이 나쁘면 이후에 상위 과목의 수강을 거절당한답니다. 한 번 나쁜 성적을 받으면 재수강을 할 수 없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물론 제가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지라 전 긴장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신머리도 놓아서 학점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4학년을 위해 딥러닝의 기초 과목이 개설됩니다.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과목은 내용이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수업을 들었다가 정신을 잃은 수강생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 과목은 우리 학교의 과목보다 쉬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미넨 공대에서 기계학습이라는 과목도 처음엔 같이 수강했습니다. 기계학습은 과제로 나오는 수학에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강을 취소했었습니다. 미넨 공대는 학생이 F에 부여해도 학생의 성적표에 표기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제자에게 학사 경고 등 일체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F를 부담없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계학습은 F를 50%를 부여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언제나 빠른 포기는 항상 옳은 법이죠. 딥러닝의 기초 과목은 수학 증명보다는 순전파, 역전파, 합성곱, 오토인코더 등이 간단한 개념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매주 과제가 부여됩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 다 제출할 경우 학점이 한 단계 오릅니다. 과제들은 기초적인 딥러닝 내용을 파이토치로 구현합니다. 얼굴 인식,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오토인코더 구현 등 초심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은 모든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보너스 점수가 최종 성적에 더해집니다. 그런데 과제의 난이도가 절묘하게 악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반부는 과제들이 쉬워서 그럭저럭 다 제출하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괴상한 과제가 나와서 사람을 고생시킵니다. 그런데 전부 해야 보너스 점수를 받으니 꾸역꾸역 제출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과제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딥러닝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각각의 픽셀들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판별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도로를 찍은 사진일 때 어느 픽셀이 인간인지, 어느 픽셀이 도로인지, 어느 픽셀이 하늘인지 판별해내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원본 사진들의 묶음과 그 사진들을 올바르게 분류한 정답 사진들의 묶음을 가지고 옵니다. 각 픽셀마다 틀린 답을 낸 경우 그 수식의 가중치를 낮춥니다. 맞는 답을 낸 경우 그 수식의 가중치를 높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정확도가 꽤 높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파이썬으로 작업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과목은 연습 과목 대회를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과목은 알고리즘 대회에 나오는 각종 알고리즘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연습 과목들은 수강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학기가 신청하기 전에 과목이 요구하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푼 문제를 이메일로 적어보내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코딩 테스트와 알고리즘 대회에 등장하는 여러 이론들을 강의합니다. 동시에 매주 과제로 6개의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들은 손쉬운 종류부터 4시간 이상을 설계해야 되는
고난도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순수하게 푼 문제 개수로 학점이 부여되기에 전부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목은 서울대에 대응되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기 중에 알고리즘 연습을 시간을 내어서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래프 탐색 기본적인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쉽게 나갑니다. 나중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등 매운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트라이, 세그먼트 트리 등 대회를 위한 알고리즘 구조체에 대한 강의도 나갔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의 전필 과목인 알고리즘의 내용보다 좀 더 알고리즘 대회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문제는 어려웠기에 암스테르담에 놀러갔을 때 밤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르샤바 놀러갔을 때 밤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분발해서 문제를 풀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10주차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패싱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둑판 모양 도로가 존재합니다. 이 도로의 일부분이 직사각형으로 막혀 있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최단 거리를 만드는 경로를 찾아 그 경로를 출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바둑판의 교차점들 뿐입니다. 잘 관찰해보면 최단 거리들은 예외 없이 오직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바둑판을 가리는 직사각형이 꼭지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노드로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조건상에서 장애물의 개수는 최대 100개였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꼭 지점의 개수는 402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 내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꼭지점끼리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의 두 꼭지점을 이어 선분을 만듭니다. 장애물이 그 선분을 가로막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간선을 그립니다. 이를 반복하여 연결 그래프를 새로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단 거리를 구해내 출력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실컷 풀고 난 뒤에 학기 말에 구술시험을 한번 보았습니다. 음의 가중치가 있을 때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영어로 묻고 답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 청의 능력이 말하는 감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개론 과목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쿼리 기초 문법, 정규식 문법, 대시 문법, 맵리듀스 개념 등을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인기가 있어서 수강 신청이 치열한 편입니다. 저는 수강 신청에 실패하여 우리 학교의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적인 문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데이터를 리눅스 환경에서 처리할 때 필요한 실용적인 테크닉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과목은 매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연습 문제와 그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4주차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주차는 시간 복잡도가 많이 나는 SQL, 즉 상호연관 쿼리의 시간 복잡도를 낮추도록 제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위 쿼리는 매 컬럼마다 하위 쿼리가 재계산되는 쿼리입니다. 따라서 실행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위 쿼리를 프롬 절에 옮기고 그룹 파일을 이용해 미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법과 연습을 배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들었던 과목에 대한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유럽 공과 대학을 결정하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